키포인트 16번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배경 및 법적 규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 도입 배경과 필요성 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방카슈랑스, 교차 모집 다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2002년 법률에 정식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험업법입니다. 2009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집합투자기구 펀드 요건 준수해야 합니다. 도입 순서도 한 번씩 나옵니다.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순서입니다. 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 및 상품 선택권 확대,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금리 리스크 적정 관리, 즉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죠. 그래서 금리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보험회사가 지지 않습니다. 모집 종사자 측면에서는 수입증대 차익제도에 따른 전문성 제고, 자,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는 보험시장 건전성 제고와 주식, 채권 투자 증가로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제가 이렇게 다 읽었을 때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다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법적 규제 및 판매 자격제도.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법률상 정의는 보험업법에 정의가 되어 있죠.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 이 문구도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용 법적 규제는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둘 다 적용을 받는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취급 가능 회사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취급 안 됩니다. 운용 방법은 특별계정에서 운용을 하는데 어떤 법에 따라서? 보험업법에 따라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의 성격과 펀드,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다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자격제도.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죠. 법정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율규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법정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다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함정을 찾으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를 위한 선진 상품의 도입 필요성에 따라서 변액보험이 도입되었다. 교차 모집,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 다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판매할 수 있지만 공제조합은 판매할 수 없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 회사만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손해보험사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2009년 금융위기 시에만 변액보험의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금융위기 시 주가가 아주 대폭락했지요.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서 특별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특별계정 설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본시장법 규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죠. 보험업법에 따라서 특별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변액종신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키포인트 17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과 금융투자회사 상품, 즉 실적배당형 상품과의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지문으로 이 내용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금융투자회사의 펀드 상품은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투자회사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보게 되면 변액보험은 장기 인플레이션 해지를 통한 실질가치가 보전된 보장 제공. 이 표현도 시험 문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금융투자회사 실적배당형 상품은 수익추구죠. 수익추구. 운용 형태는 보험료의 일부를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반면에 투자상품은 투자금액 대부분을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변액보험은 계약자, 투자신탁, 투자회사는 수익자 또는 주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제 혜택으로는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가 되게 되면 관련 요건 충족 시에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 개념적으로 여러분께서 비교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의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상호 책임의 원칙 아니죠. 100% 누가 집니까? 계약자가 지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운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해약환급금 일정하지 않죠. 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약환급금 보증한다, 최저 보증한다, 뭐 일정하다 이런 표현들 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과 금융투자회사의 실적배당 상품의 공통점은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최저 보증되는 것은 변액보험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적배당형 상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번째,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일반 보험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제 혜택 똑같이 다 받을 수 있죠. 왜? 보험이니까. 보험 상품으로서는 해당되는 세제 혜택, 납입 시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1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18번,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과 상품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여러분들께서 강조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은 두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두 번째 형태는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기납입 보험료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최저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으로 최저 보증을 합니다. 자, 최근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2에서 자, 이러한 형태가 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보험금이 없는 거죠. 변동보험금 없이 초과 수익 발생 시 위험보험료를 증감시켜서 반영하는 형태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변동보험금 없는 형태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요 지문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보장성 변액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축성 변액연금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다릅니다.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까지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을 하고요. 최저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구별해 주시고요. 계속 이 내용은 나올 겁니다. 반복해서. 자, 상품 구조는 기본보험계약, 변동보험계약, 선택특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산출과 최저 보증금액 산정이 기초가 되는 것이 기본보험계약, 특별계정 운용 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계산되는 것이 변동보험계약, 선택특약은 전액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험 문제는 변동보험계약에서 만약에 특별계정 운용 실적이 안 좋을 때, 저조할 때, 마이너스가 났을 때 추가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가지고 또 함정 많이 나온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변액보험과 저축성 변액보험을 각각의 세트로 암기를 해주시면 보다 수월하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팁 드리면서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해약 환급금이 낮아지게 되면, 해약 환급금이 낮아졌다는 것은 투자 실적이 되게 안 좋다는 뜻이죠. 투자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 최저 사망보험금도 낮아진다. 자, 최저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투자 실적이 낮아지더라도, 투자 실적이 안 좋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무조건 보장할게.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해약환급금 투자 실적과 상관없이 최저 보증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 연금 적립금은 낮아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 변동보험 계약은 특별계정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추가 보험료 얘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을 최저 보증하는 것이 아니죠. 얘는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죠. 변액연금보험과 같이 저축성인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네 번째, 변액보험의 변동보험 계약은 최저 보증금액 산정은 기초가 된다. 최저 보증금액 산정이 기초가 되는 것은 변동보험 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 계약이었죠.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9번 최저 보증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 보증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변액보험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두 가지죠. 사망보험금과 연금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뭐에 상관없이 운용 실적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 보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 비용이 필요합니다. 보증 비용. 이 보증 비용을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을 해서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기본보험금보다 낮거나 아니면 기납입보험료보다 연금 재원이 낮거나 이럴 때 부족분을 보전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보증 내용과 비용은 당연히 상품별로 회사별로 다르겠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변액보험 상품별 사망보험금 최저보증 옵션은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둘 다 보장성 변액보험이죠. 기본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장합니다. 저축성인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적립형은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장한다. 요거 반복되지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GMDB, GMAB, GMWB, GLWB, GMIB. 자, 이게 만약에 헷갈리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스펠링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D는 사망을 뜻하는 거죠. death죠.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을 말합니다. A는 accumulation, 적립한다는 거죠. 최저연금 적립금을 보증한다는 거고요. GMWB, W는 withdraw, 인출이라는 뜻입니다. 최저 중도 인출금 보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GLWB에서 L은 lifetime, 종신입니다. 종신을 뜻하는 겁니다. GMIB에서 I는 income입니다. 연금액을 보증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모든 변액보험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선택 가능하죠. 요 네 가지는 변액연금보험에 적용이 되는 최저보증 옵션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모든 변액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증 옵션은 GMDB다. 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변액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GMAB는 계약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는 어떤 변액보험도 선택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입니다. 보장형은 기납입보험료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보험금으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에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뭐 다 의무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은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죠. 자, 보증률은 똑같죠. 보증률은 똑같지만 모수가 되는 특별계정 적립금 자체는 매일 투자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키포인트 20번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죠.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중에서 어떤 상품이냐.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과 같은 보장성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계산 주기는 월 1회, 월에 한 번씩 변동보험금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짜리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되어 쌓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의 장점은 사망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사망보험금 크기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요. 수익률이 다소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산이 되죠. 월 1회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누적되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월 1회 새롭게 계산이 되죠. 세 번째, 변액유니버셜 보험 적립형과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 계산 방법은 다르죠. 자, 이 지문을 맞게 만들려고 그러면 적립형이 아니라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과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변동보험금을 활용하면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사망보험금 크게 증가할 수 있죠. 다만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포인트 21번 변액종신보험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종신보험과 우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에서만 보듯이 같은 종신보험이죠. 그래서 종신보험으로서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다양한 선택, 특약 자유조립할 수 있고요. 세제 혜택 다 받을 수 있고요. 우량차 할인 특약, 연금재난 특약 활용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일반 종신보험이냐, 변액이냐,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냐,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냐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액종신보험은 최저 보증 이율 없습니다. 표준형 상품으로만 설계가 가능하지만 일반 종신보험은 최저 보증 이율 있죠.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는 거니까 표준형 상품으로도 설계 가능하고 저해지, 무해지, 환급형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보장 구조는 사망보험금,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한다 그랬죠. 뭘로? 기본보험금으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합니다. 변동보험금은 매월 1회 계산이 됩니다. 누적이 안 됩니다. 새로 계산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은 어떤 변액보험도 매일 변동합니다. 최저보증 없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은 제한이 된다.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든 안 되든 특약이 제한된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이거는 다른 상품에서도 특약 부과가 제한된다. 뭐 이렇게 오답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산이 되죠. 누적되어 쌓인다. 자, 이런 오답 지문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펀드 변경 횟수에 제한이 없다. 어떤 변액보험도 펀드 변경 횟수 제한이 있죠. 보통 뭐 최대 12회. 어떤 변액보험도 펀드 변경하면 수수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 받는다. 변액종신보험은 변액은 예금자 보호 받지 않죠. 그죠? 그러나 특약과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투자 수익률이 저조하게 되면 마이너스 변동보험금 발생하죠. 마이너스 변동보험이 발생을 하니까 최저보증하겠다는 거죠. 예, 마이너스 변동보험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22번 변액연금보험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연금보험도 뭐 연금보험이죠.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 개시 전 제1보험기간이죠. 그 다음에 제2보험기간. 연금 개시가 이제 시작되게 되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죠. 자, 연금 개시 전 사망 시에 위험보장 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지급하죠. 어떤 금액으로 사망보험금 지급하냐? 얘가 시문제 나온다는 거죠.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시점까지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 두 가지를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어요. 그러면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하겠다는 거죠. 그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입니다. 연금 개시 시점이 이제 되게 되면 연금을 이제 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원래 계약자 적립금이 연금 재원이 되는데 계약자 적립금이 만약에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어. 그러면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하겠다. 이거죠. 이때는 보증 옵션을 선택한 경우.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기납입보험료 최저 보증 안 하니까 그냥 연금 개시 시점에서의
계약자 적립금, 그때까지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이 연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매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합니다. 변액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과 같이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이 딱 개시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계약자 선택할 수 있어요. 나 일반 계정에서 계속 운영을 할래? 아니면 실적 배당, 나 특별 계정에서 계속 운영을 할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계정에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계속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투자 실적에 따라서 연금 지급액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미래 환급률 예시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미래 환급률 예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변액 연금은 가능하죠. 조건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율, 평균 공시율의 1.5배 이 세 가지 예상 수익률을 가지고 미래 환급률 예시할 수 있고요. 최저연금 적립금 미보증형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평균 공시율 포함 세 가지 이상 수익률로 예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을 둘 다 예시를 해야 합니다. 둘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은 뭡니까? 전체 투자 수익률에서 각종 비용을 뺀 게 순수익률이죠. 그래서 항상 투자 수익률이 비용을 빼고 난 다음이 이제 순수익률이니까 투자 수익률이 더 크겠죠. 보장 구조는 사망보험금은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보장하면서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보험계약의 연금 개시 전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 지급하죠.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죠. 기납입보험료. 두 번째, 모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적용이 된다. 요거 가지고도 계속 나오죠. 그죠?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용되는 게 아니죠.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의 변동보험금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보장성 변액보험인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특정 장애 상태 시 제공된 납입면제. 납입면제 기능은 보장성 변액보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 적립형인 경우에는 납입면제 기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것은 변액종신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입니다. 키포인트 23번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버셜 기능이죠. 유니버셜 기능은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이게 중요한 거죠. 자유 입출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해약 환급금 범위 이내에서 중도 인출을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상환할 필요가 없죠. 대출도 감액도 아닙니다. 납입 기간의 자율성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하고 싶으면 납입하고, 납입하고 싶지 않으면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형과 적립형이 조금 다르겠죠. 보장형인 경우에는 의무 납입 기간이 통상 한 2년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납입 기간 통상 5년에서 한 30년 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형인 경우에는 의무 납입 기간이 5년에서 12년, 보험료 납입 기간은 전체가 정기납이다. 그래서 종신 자유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액 유니버셜은 납입 중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이제 월대체 보험료를 차감하죠. 그래서 보험료를 만약에 납입하지 않아도 해지되는 것은 아니죠. 월대체 보험료로 차감을 하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월대체 보험료를 해약 환급금에서 차감을 하는데 해약 환급금보다 월대체 보험료가 더 커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약 환급금에서 월대체 보험료 차감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랬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이랬을 때는 납입 최고 절차를 거쳐서 해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변액 유니버셜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장이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변액종신보험하고 똑같죠.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으로 사망보험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이기 때문에 매월 1회 변동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본보험금, 계약자 적립금 일정 비율, 기납입 보험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매일 변동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최저 보증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기본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합니다. 적립형인 경우에는 변액연금과 똑같아요.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 합한 것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매일 변동합니다. 최저 보증 있죠?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하고요. 최저 보증일이 없고 투자실적 악화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액종신 변액연금과 모두 해약환급금은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일정 범위 이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 인출은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수시 입출금이 자유롭죠. 다양한 특약부가. 제가 앞서서도 비슷한 얘기 했네요. 특약부가 어렵다. 이런 거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다 틀린 오답입니다.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이후에 월대체 보험료 차감해서 계약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더 이상 월대체 보험료를 해약 환급금에 차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랬을 때는 납입 최고 절차를 거쳐서 해지하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네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하는 것은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기본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24번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및 운용보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투입 보험료 보겠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각종 비용을 차감을 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납입 보험료에서 자, 어떤 비용?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기타 비용을 뺀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요거 반드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기타 비용은요. 수금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만 그죠? 수금을 이제 받는 기간 동안에만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납입 보험료 전액이 투입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일부 뺀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게 되면 매일 실적 배당률로 적립이 되겠죠. 매월 계약 해당 일에 자연식 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계약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라 납입 후에 필요한 거. 납입이 끝났어요. 납입이 끝났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받지 않죠. 그죠? 그래서 미리 받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에 받아 뒀다가 이걸 특별 계정에서 넣어서 이제 운용을 같이 해 놓는 거죠. 그랬다가 납입이 끝마치게 되면 위험보험료와 함께 일반 계정으로 차감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령이 증가합니다. 피보험자 계속 납입을 하면 할수록 경과하면 할수록 연령 증가하겠죠. 연령 증가하게 되면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보험료 자체도 계속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면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운용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운용보수, 투자 1인보수,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수탁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사무관리보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특별계정의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펀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식형이 보수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종신보험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특별계정 수익률 증가에 따라 변동한다. 이게 비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위험보험료의 증감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수익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수익률과는 전혀 투입되는 보험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 증가하죠. 그래서 투입되는 보험료도 증가한다. 라고 하면 틀렸죠. 그죠? 예.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입 보험료는 감소한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영보수와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의 비용은 매일 동일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한다. 자,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릴 때 운영보수는 일정률 어디에다가 특별계정의 적립금에다가 일정률을 곱해서 비용을 뺀다. 그죠? 특별계정 적립금이 계속 매일 실적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비용은 달라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위험보험료는 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월계약 해당 일에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포인트 25번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주로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기준 예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투자자산 유형, 즉 주식편의 비율에 따라서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 나눠집니다. 채권형은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죠. 주식에는 빵입니다. 빵 0%입니다. 주식형은 주식에 주로 60% 이상, 혼합형은 섞어 놓은 거죠. 주식의 60% 미만, 채권의 40%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주로 시험 문제는 채권형 펀드에서 많이 나옵니다.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주식 관련 사채 다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관련 파생상품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펀드고요. 발생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어떤 펀드든 다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럼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이 혼합형, 채권형은 뭐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 특별계정인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형, 혼합형 주식 투자할 수 있죠. 채권형은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 특별계정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발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맞죠. 세 번째, 주식형 펀드는 채권형 펀드보다 펀드 운용 보수가 더 높죠. 주식 편의 비율이 높을수록 펀드 운용 보수는 더 높습니다. 네 번째, 혼합형 펀드는 주식시장 화랑 시 주식형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다. 주식 편의 비율이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적으니까. 그죠? 혼합형 펀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죠. 주식 60% 미만, 채권에 4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혼합형 펀드입니다. 키포인트 26번 특별계정 자산 운용의 기본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 목표는 장기적 수익성, 안정성 아닙니다. 수익성이죠. 운용에 대한 책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개설 초기에는 일반 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계정과 상호 매매 교환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 많이 나오죠. 특별계정 자산에 대한 계약자가 운용 방법 지시 요거 안 됩니다. 요거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는 안정성 위주가 아니라 수익성이죠. 수익성. 두 번째, 특별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일반 계정과 특별계정 자산 서로 매매 교환 안 됩니다. 네 번째,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매일 공시이율을 산출하는 것은 일반 계정 상품이죠. 예, 매일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겠죠. 그 성과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하는 상품입니다. 키포인트 27번 특별계정 자산 평가, 운용실적 반영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매일매일입니다. 시가평가죠. 시가평가, 장부평가 아닙니다. 적립금 반영 방법은 좌단 기준가격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초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입니다. 1000좌당 1000원. 1좌당 1000원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변액보험에 이제 보험료 투입을 하게 되면 보유 좌수가 늘어나겠죠. 왜? 사는 개념이죠. 그래서 얼마에 사느냐? 그게 기준가격이죠. 얼마에 몇 개 사느냐? 그게 바로 좌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입보험료 나누기 기준가격 하게 되면 보유 좌수가 될 것 같고요. 적립금은
자, 기준가격 얼마짜리를 몇 개 가지고 있니? 보유좌수. 기준가격 곱하기 보유좌수를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일의 기준가격은 전일말입니다. 전일말 특별계정 순자산 가치를 몇 개 개수로 나눠 총 얼마가 있는데, 그죠? 얼마가 있는데 몇 개 가지고 있니? 그러면 이제 하나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기준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펀드 설정 시 기준가격은 1,000원이죠. 맞네요. 그죠? 그 이하로 하락할 수 있죠. 수익률이 저조하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900원, 80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죠. 두 번째,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가격은 1좌당 1,000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해야 맞죠. 세 번째, 기준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개당 단가가 올랐어요. 보유좌수하고는 관련이 없죠. 가격이 오른 거지 몇 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얘가 증감하지는 않죠. 네 번째, 중도 인출이 발생합니다. 돈이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갔으면 보유한 좌수는 감소를 해야 되죠.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2개 빼갔다. 이게 중도 인출이죠. 그러면 보유한 좌수는 10개에서 8개가 된 거죠. 다섯 번째,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 운용 실적이 호전이 됐습니다. 보유 좌수하고는 관련이 없죠. 하나당 10,000원이었던 게 20,000원 됐어요. 20,000원 됐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10개가 20개 되는 것은 아니죠. 자산 운용 실적과 계약자 보유 좌수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키포인트 28번 특별계정 운용 현황 조회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시실에 가게 되면 운용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로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기준가격 1,360원. 기준가격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죠? 1,000원에서 시작했죠. 1,000원이 1,360원이 되었으니까 몇 퍼센트 수익이 났냐? 36%가 누적 수익률이죠. 연 환산 수익률이 6%라고 하는 것은 연으로 6% 정도씩 나서 지금 36%가 됐다는 거니까 몇 년 정도 경과가 했냐? 6년 경과했다는 뜻이네요. 그죠? 예, 그 정도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이 1,000원 이상, 1,000원 이상이죠. 지금 플러스 수익률이고요. 전일 대비 2원 올랐죠. 어제보다도 올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의 기준가격은 2원 올라서 1,360원이 되었으니까 1,360원에서 2원을 뺀 1,358원이 전일의 기준가격이 되겠습니다. 동일 금액을 만약에 투입을 했다. 동일 보험료를 투입했다. 그러면 어저께가 기준가격이 더 낮았죠. 그래서 환산되는 보유자손은 전일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답으로 기준가가 전일 대비 2% 상승했다. 이런 오답 지문이 올해도 좀 보였네요. 세 번째, 누적 수익률은 최초 펀드 설정 시 기준가격이 1,000원에서 1,360원에서 36%.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6년 경과된 펀드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상기 운용 현황 표로 최근 1년간의 수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6년 동안 평균 6% 정도씩 상승했다라는 뜻이지 그게 직전 1년간 6%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36%까지 올 때 뭐 50% 올랐다 10% 떨어졌다가 80% 올랐다 2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6%가 된 거지. 그냥 666666 해서 이렇게 해서 6년간 36%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년이 미경과하는 펀드는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 펀드 설정일 가격 대비 현재의 기준가격 비율을 연환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얘가 누적 수익률이죠. 누적 수익률. 두 번째, 연환산 수익률은 특별계정 운영이 악화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가 있죠. 연환산 수익률도 마이너스 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 설정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펀드는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오답 지문들 출제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29번,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자, 펀드 변경,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자산 재배분, 네 번째,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펀드 변경은 운용하던 펀드를 내가 다른 펀드로 좀 바꾸고 싶다. 리스크가 다른 펀드로 이동 가능합니다.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의 간접 선택권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가 아니에요. 펀드를 바꾸는 겁니다. 수수료 청구 가능합니다. 연 12회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은 계약자가 처음에 펀드별 편입 비율을 선택할 수 있죠. 거기에 따른 자산운용 실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 리밸런싱이라고 이야기하는 펀드 자동 재배분은 처음에 펀드 비율 설정을 했는데 일정 기간 운용을 하게 되면 주가나 채권의 금리에 따라서 비율 비분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뀌어지는 비율을 정기적으로 최초 설정한 비율로 다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바로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이고요. 계약 체결 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지 적용 여부를 선택 가능 내지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 자동 재배분의 경우에는 얘가 교재에 표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우리가 DCA 기능이다. 이렇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어떤 거냐. 자, 고액자금, 일시납이라든지 추가납입까지 고액자금 일시에 납입을 하게 된 경우 거액의 자금을 특별계정에 한 방에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그 당시의 주가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변동이 될 수가 있죠. 아, 이게 위험하네. 나누어서 좀 월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가 없을까? 자, 이랬을 때는 단기 채권형 펀드라든지 아니면 일반 계정에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월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나누어서 월 적립식처럼 투자하는 방식이 이게 바로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월납인 경우엔 필요가 없어요. 일시납 내지는 추가납입과 같은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한 경우 유용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은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 변경이 가능하죠. 이거 하라고 펀드 변경하는 거죠. 두 번째,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에서 펀드별 투자 비율은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 언제든지 설정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시납 보험료는 그 자체로 이미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월납 보험료는 그 자체가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 DCA는 고액의 일시납 계약에서 유용하죠. 월납 계약에서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 효과 극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두 개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 오답 지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30번 변액보험 보험료 납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료 납입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요 두 가지부터 봅시다. 변액 종신과 변액 연금은 동일합니다. 월납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변액 유니버셜은 종신 자유납 적립형인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월납이에요. 그 다음에 보장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 납입 기간만 지나고 나게 되면 납입 중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계약자가 자유 납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 방식이 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시납 자체는 보험료를 한 번에 다 납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기간보다 납입기간이 짧은 걸 우리가 단기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시납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기납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지문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 중지 가능하고요.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는 납입 중지 안 됩니다. 추가 납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요거 반드시 구별해 주시고요. 자, 추가 납입 같은 경우에는 변액 연금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에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가 되고 나면 추가 납입 안 됩니다. 자, 기본 보험료의 2배. 자, 저축성인 경우에는 추가 납입 기본 보험료의 2배. 보장성은 기본 보험료의 1배.
요것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액 유니버셜은 보장성이 있고 적립형이 있죠. 적립형은 저축성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보험료의 2배, 보장형은 1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계정 투입일은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선납 가능합니다. 변액연금의 선납은 자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합니다. 얘도 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액연금은 저축성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고요. 보장성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공시율로 할인해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납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은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납입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과 선납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은 서로 다르다.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 방법은 동일하죠.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으면 맞았죠. 두 번째,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보장형인 같은 경우는 기본 보험료의 1배죠. 1배. 1배 이내에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액연금의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대해 최저기초율을 적용한 현금 흐름에 의한 수익성을 분석하지만 수익성 가드라인 충족시켜야 되겠죠. 예, 충족시켜야 됩니다. 얘는 작년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 혹시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와 추가 납입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서로 다르죠. 선납보험료는 월계약 해당일이죠. 매월. 추가 납입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키포인트 31번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및 투입 시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도 비슷하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가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의무 납입기간 이내에는 같습니다. 납입보험료에서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을 뺍니다.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은 어떤 겁니까?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기타 비용. 거기서 선택특약 보험료도 뺍니다. 왜? 선택특약 보험료는 애초에 특별계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 보험료, 특약 보험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빼기 기타 비용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일단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왜? 월대체 보험료로 다 차감을 하니까. 요것만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투입 시기는 조금 다른데 자, 먼저 제1회 보험료 특별 계정 투입 시기 얘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제1회 보험료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청약철의 기간 이내에 승낙이 되었어요. 청약철의 기간 이내에 승낙이 되게 되면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고 만약 청약철의 기간 이후에 승낙이 되었으면 승낙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얘는 교재에 나와 있는 표로도 시험 문제에 날짜를 알아맞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2영업일이다. 요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계약 해당일 빼기 2영업일 이전에 납입을 하면 월계약 해당일 기본적으로 2영업일은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월계약 해당일 빼기 1영업일 이전에 만약에 납입을 했다. 그러면 2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1영업일 월계약 해당일 플러스 제1영업일에 특별계정을 투입을 하고요. 만약 월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을 했다. 그러면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의 제1회 보험료는 청약철의 종료일 이후에 승낙이 되었어요. 이후에 승낙이, 기간 이후에 승낙이 되면 승낙일에, 납입일이 아니고 승낙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두 번째,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체 사유 발생일은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이죠. 승낙일은 청약철의 기간 이후에 승낙이 되었을 때. 세 번째,
월 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제2회 보험료는 기본 2영업이라 그랬죠. 예, 이후에 납입한 제2회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네 번째, 제1회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처리 기간 이내에 승낙되었느냐, 청약처리 기간 이후에 승낙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청약처리 종료일 플러스 1일이냐, 승낙일이냐로 구별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포인트 32번 월대체 보험료 특별계정 적립금의 중도 인출 청약철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대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계약 유지 비용, 특약 보험료, 보증 비용 이거를 월 계약 일에 해약 환급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월대체 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타 비용은 이미 납입 시에 공제를 했기 때문에 예,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우리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기타 비용은 빼고 나머지 전체가 다 특별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월 해당 일에 이러한 비용들을 다 차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월대체 보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료 납입 시 공제하지 않고 해약 환급금에서 공제를 하는데 자 여기서 또 한 번 우리 복습을 합시다. 자 해약 환급금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차감하는데 월대체 보험료 더 커요. 즉 이제 해약 환급금에 더 이상 이제 빼릴 수가 없어요. 이제 금액이 없단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납입 최고를 거쳐서 이제 해지 절차를 밟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해당 월까지 월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빨리 이제 해지를 했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적립액에서 공제를 한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인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중도 인출 가능하고요.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상환 의무 없고 계약자 적립금 감소합니다. 인출 수수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철의 일반 보험과 동일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하면 못합니다. 진단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불가합니다.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철에 불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해약 환급금. 자, 해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기준가를 언제 날짜로 적용하느냐. 신청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기준가를 적용을 해서 특별계정의 적립금을 계산을 하겠죠. 여기서 해지공제금액, 대표적인 것이 미상각 신계약비, 그 다음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 원리금 이런 거 다 차감을 하고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빼서 지급을 합니다. 특징은 최저보증 이율 없죠. 최저보증 이율도 없고 최저보증도 없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도 있다. 해약 환급금입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금방 나오네요. 있죠. 투자실제 굉장히 좋다. 초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월대체 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특약 보험료, 그리고 보증 비용은 합계액으로 월 계약 해당 일에 여기까지 다 맞는데 기납입 보험료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에서 공제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적립금의 중도 인출 시 중도 인출 수수료 부과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오답이네요. 네 번째, 변액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준가 적용 이런 해지 신청일 플러스 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키포인트 33번 보험계약 대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도 보험계약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상환 가능합니다. 상환하게 되면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에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만약에 환급금이 발생이 했거나 만약에 이제 해지해서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당연히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자 및 처리 방법은 뭐 일반 계정하고 특별계정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변액보험에서 보험계약 대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특별계정 방식과 일반 계정 방식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특별계정 방식은 월 1회. 일단 특별계정 방식은 일반 계정에서 먼저 돈을 지급하지만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그만큼을 이체를 해줘요. 그래서 특별계정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되질 않는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특별계정 방식은 보험계약 대출이자에서 수수료를 차감을 한 나머지 금액만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자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계정은 횟수에 제한 없고 일반 계정 자금으로만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계정 적립금의 이 계속 운영이 되냐 안 하냐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자 또한 전액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여러분 구별해 두시고 이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해당 계약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맞네요. 특별계정 방식으로만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 방식으로도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 가능한 거지 월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계약 대출이자 전액이 특별계정 펀드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는 빼고 나머지 금액만 일부만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네 번째, 변액보험의 일반계정 보험계약 대출은 월 1회만 가능한 것은 얘는 특별계정 방식이었고요. 일반계정 방식의 보험계약 대출은 횟수의 제한이 없다라고 해야 맞죠. 다섯 번째,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상환 즉시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키포인트 34번 계약 내용의 변경, 초기 투자 자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변경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보험 가입 금액 변경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감액만 가능합니다. 증액은 안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의 핵심 뭐냐면 기본 보험 금액 감액 시 같은 비율로 변동 보험 금액도 감액이 됩니다. 기본 보험 금액만 감액할 수 있다. 이게 다 틀렸습니다. 하나만 안 됩니다. 감액은 역시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해지 처리가 되어서 해약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뭐냐면 변액 종신보험인 경우에 일반 유사한 일반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한 번 전환이 되었으면 다시 변액보험으로는 환원이 안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정정, 뭐 여러 가지 오류로 난 것들 다 정정 가능하지만 피보험자 변액 유니버셜의 보험기간 의무 납입 기간 변경 안 됩니다. 자산 운용 옵션 펀드 변경 오토 리밸런싱 뭐 이런 거 있었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초기 투자 자금은 용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별계정 펀드 최초 설정 시 아직 납입 보험이 얼마 안 들어왔죠. 그래서 주식이랑 이렇게 우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 이랬을 때는 회사 자산의 일부를 펀드에 투입을 해서 금액을 조금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료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회수해 나가는 초기 펀드의 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초기 투자 자금입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기본 보험 금액과 변동 보험 금액을 각각 다른 비율로 변경 못합니다. 동일한 비율로 변경이 되고요. 하나만 변경 못합니다. 두 번째,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보는 거죠. 중도인출이 아니죠. 세 번째, 변액보험에서 일반보험으로 전환된 계약은 다시 변액보험으로 환원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네 번째, 보험계약 내용 변경 시 일반적으로 증액 안 되고 감액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